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성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5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지금 특별 전시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실내와 그 실외에 지금 두 대의 아이오닉 5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두 차량들은 모두 이제 프로토타입 차량입니다. 양산이 임박하에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양산된 차량이 전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오닉 5를 좀 만난 영상들을 좀 미리미리 소개를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개된 차량들은 모두 프로토타입 차량임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양산 모델과는 사양이라든지 실내외 일부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점은 오해하지 않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차량 한번 외부를 살펴보면은 지금 정말 많은 취재진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대차의 디자인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 크렘쉘 구조의 이 후드를 일단 보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구조가 현대차에는 없었는데 파팅 라인을 지금 위쪽에 파팅 라인이 보통 이런 식으로 길게 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없는 이런 크렘쉘 구조의 후드를 보고 계시고요. 또 지금 앞쪽을 열었죠. 프렁크라고 불리는 이 적재 공간이 있습니다. 2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렁크 공간이 한 57리터까지 늘어나고요. 지금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24리터 공간입니다. 그런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테슬라 같은 차량에서도 이제 프렁크 공간을 보긴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쪽이 뚜껑이 따로 없었는데,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옷도 좀 편하게 둘 수가 있도록 이렇게 덮개도 마련되어 있네요. 흡사 이제 엔진 덮개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크렘쉘 구조의 이런 후드 디자인도 상당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헤드램프 디자인도 굉장히 좀 특이하죠. 지금 보시는 이제 비상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반적인 픽셀 구조의 이 헤드램프가 이제 바로 방향 지시등, 비상등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효율을 굉장히 중시하는 차량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됐다는 건 굉장히 좀 독특한 일인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외형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대구경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는 게 상당히 좀 겉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입니다.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향지시등, 비상등을 켜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깜빡깜빡 픽셀 구조로 된 이런 램프가 켜지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형상이죠.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사이드 미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울이 장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촬영된 모습이 지금 도 안쪽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비춰지게 되는데요. 자, 이제 트렁크 공간인데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530리터 정도의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결하고 깔끔한 구조의 이 트렁크이고요. 아무래도 이 차량 하부에 이제 배터리가 위치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안에 쪽 하부에 그 플로어가 조금은 그래도 일반적인 차량보다 조금 높게 설정이 돼 있죠. 하부에 수납 공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이제 배터리라든지 주요 컨트롤 유닛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이 아래쪽에 이제 탑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적재 공간의 위치, 플로어 위치가 조금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플로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낮게 되어 있죠. 이런 점들이 좀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내에는 이렇게 좀 단촐하게 그냥 짐을 고정할 수 있는, 네트를 고정할 수 있는 고리 정도만 마련이 되어 있고, 특별히 특이점은 없습니다. 11V 시거잭 같은 것들이 좀 뒤에 있어서 외부에서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네요. 전동식 이 트렁크 게이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전방에서 봤던 이런 픽셀 디자인들이 후면에서도 좀 특징적으로 좀 보여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로로 긴 형태로 되어 있고, 비상등을 켠 상태인데 이렇게 램프가 점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픽셀 디자인들이 굉장히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아이오닉 5라는 로고도 이 가운데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2열 시트 보고 계시는데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이 바닥의 플로어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부의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 뭐 좌우 길이라든지 뭐 아래 발 공간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여유가 생겼고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움직이는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슬라이딩으로 마련되면서 뭐 2열에서도 이 시트를 조정하기 좀 편하기도 하겠지만 이 1열에서 이제 전동식으로 설정 창을 통해서 이 시트를 좌우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좀 편리한 기능이 될 것 같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이 가장 이제 시트를 세워놓은 상태이고요. 조금 더 눕혀 보겠습니다. 시트를 완전히 눕혀 놓는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좀 각도가 조절되고요. 좀 각도 조절 같은 경우에 촘촘하게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 앉아 보면요, 역시나 뭐 이렇게 발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시트 아래쪽으로 공간이 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좌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걸리는 부분이 없죠. 평평한 이 플로어 때문에요. 그래서 여유가 있고 앞쪽에 USB 포트 2개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어를 보시면 이쪽에 일단은 이 열선 2단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송풍구도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네요. 가림막까지도 위치를 해 있습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는 완전히 파노라믹 썬루프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네요. 옵션으로 이 솔라루프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솔라루프를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 1000km 정도 좀 주행거리를 늘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유의미한 그 주행거리 확장은 아니고요. 좀 어느 정도 이 전력을 좀 보충할 수 있다는 의미 정도입니다. 솔라루프를 장착한다고 해서 주행거리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니까요.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도어가 있는데요. 도어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돌출되는 형태입니다. 이제 키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돌출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터치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가락을 대서 이제 손잡이가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이러한 설정들을 할 수가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물리 키를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도 따로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지하고 계신 물리적인 키로 이제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도어 같은 경우에도요, 안쪽에 이제 컵홀더의 크기가 상당히 좀 넉넉한 크기의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 버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이렇게 곡선이 강조된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의 좀 보기 편한 형태의 이 버튼들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이 가죽 부분이 굉장히 좀 부드러운 소재로 좀 되어 있네요. 상당히 좀 촉감이 좋습니다. 네, 그럼 1열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 사진으로 보였던 이미지와 실제로 봤을 때 이미지가 뭐 이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이러한 실내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좀 앉아서 기능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죠. 일단 12.3인치의 디스플레이 2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버튼류 같은 경우에도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버튼들이 다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패널 안에서 이제 버튼들이 작동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것도 굉장히 좀 깔끔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현대차 로고가 스티어링 휠에서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도 이렇게 점으로 이제 픽셀로 묘사한 것이 아이오닉 5만의 특징인 것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도 이쪽에 있습니다. 이제 누르게 되면은 화면 상에 4가지의 주행 모드죠. 노멀, 에코, 스포츠 이 4가지의 주행 모드가 나오고, 또 길게 누르는 경우에는 스노우 모드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전환되는 화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 구성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금 왼쪽에는 속도계, 오른쪽에는 같은 모양으로 뭐 배터리 게이지 같은 것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문이 열려 있는 상태라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패드 시프트가 있죠. 이 패드 시프트 같은 경우에 다른 내연기관 차량처럼 이제 변속이 아니라 그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패드 시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왼쪽에 보시면 이제 배터리 모양과 그 레벨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회생제동의 레벨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이 마이너스 버튼, 마이너스 페달을 이제 1초 정도 길게 누르게 되면은 이제 I 페달이라고 해서요,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해지는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특별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가속 페달의 조정만으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 차량을 완전히 멈추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들은 이제 전기차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 이게 보시면 기어 노브 컬럼 형태의 기어 변속 레버가 있습니다. D, N, R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컬럼 형태의 기어 변속 노브가 생긴 게 트라지 XG 이후에 현대차에서 처음 다시 이제 좀 보게 되는 이런 컬럼 타입의 변속 장치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메모리 시트라든지 아니면 뭐 후속 추침 모드, 최신 그 현대차가 보여주고 있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모두 적용되어 있고, 지금 홈 화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배터리 게이지가 나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기차만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공유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공유장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별도로 다 기능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공유장치를 따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시동 버튼 같은 경우에 이 공유장치 바로 옆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이 가운데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어 있죠. 이런 공간에 상당히 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게 되고, 이 아래쪽으로 뭐 컵홀더도 위치를 해 있고, 앞뒤로 이제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14cm 정도가 움직이는 슬라이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쪽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C타입 포트가 2개가 있고요. 앞쪽에도 USB 포트가 하나가 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려보면, 자, 이 위쪽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을 또 따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컵홀더 앞쪽에 있는 이 레버를 당겨서 이제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이제 뒤로 가장 바싹 붙여놓게 되는 경우에는 이 2열에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 센터 콘솔에 있는 기능들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자석 메모리 시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열에서 시트를 모두 다 조절할 수가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쪽에 자석 홀더처럼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은 것도 상당히 좀 감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실내 전시되어 있는 아이오닉을 좀 살펴보고요. 지금 외부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외부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 이 컬러가 컬러명은 일단 자막으로 조금 달아드릴 텐데요. 외부 색상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서요, 또 어떻게 보면 회색, 뭐 아니면 청색처럼, 짙은 청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각도에서는 또 녹색처럼 보이기도 하는 굉장히 독특한 이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독특한 전기차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좀 선택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내 뭐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비율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면, 앞뒤 오버행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짧죠. 그리고 휠베이스가 3000mm 가까이 됩니다. 차량의 길이에 비해서 이 휠베이스가 상당히 좀 큰 것도 긴 것도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차량의 비율이라든지 뭐 전기차 플랫폼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외부에서 차량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첨단의 이미지, 전기차다운, 요즘 전기차다운 이런 독특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이 아이오닉 5의 디자인이 주는 힘인 것 같습니다. 뭐 기능적인 부분, 사실 전기차는 이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은 뭐 그렇게 대동소이한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뭐 400km 내외, 그리고 충전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게 큰 차별점을 갖기 어려운 시점에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유니크하고 이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좀 시선을 모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 유럽 시장에서도 사전 계약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전 계약 결과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아이오닉 5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많이 좀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주행거리 부분입니다.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매체들이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행거리가 아직까지 인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상에서도 지금까지 공개된 현대차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대 410에서 430km를 갈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럽 시장에서 지금 사전 계약이 시작되고 유럽에서는 인증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것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 현대차 쪽에서 얘기하는 주행거리와 큰 차이가 없거나 아주 소폭 감소한 이 주행거리를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식적으로 발표가 된 게 아니고 인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도 5,200부터 시작을 하고,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5,750까지도 올라가네요. 또 옵션 사양에 따라서 뭐 6천만 원 차량 가격은 6천만 원 가까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기아차의 EV6도 나왔죠. 그리고 아이오닉 5도 함께 이제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두 차량들의 경쟁 관계도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